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입시 토크 앤드 학습 전략. 오늘의 주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고 물어보는 내용일 겁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 혹시나 공감하지 못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공부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즉 전문가들이 흔히들 말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우리 학생들은 접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전문가들의 방법 중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결론은 이런 방법들을 두루두루 섞은 여러 가지 믹싱들을 우리 학생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학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런 방법들은 분명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실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과, 하고 싶어도 우리 학생들 하루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해서 이상적인 시간 분배가 힘들다는 것. 둘째, 빡대가리, 죄송합니다. 나쁜 말을 썼네요. 웃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셋째, 제한된 시간과 엄숙한 분위기에서 부담감을 안고 시험을 치르다 보면 아무리 공부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실수가 생기고 고난이도 문제의 해결에서 변수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넷째,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방법조차 시도하지 않는 아둔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유가 더 있겠지만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걸 떠나서 선천적으로 수학적 논리와 사고를 타고난 학생들은 어떤 공부 방법이든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타고나야 하는 건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수학자들 다들 천재 아닌가요?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천재가 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수학적 감각과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응용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정말 국어와 영어는 잘 하는데 수학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실 겁니다. 타고난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학이 싫어요, 어려워요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갈수록 자신과 멀어지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천재가 아닐 텐데 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은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내용 안에서 주어진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어찌 보면 게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고 또한 수학을 잘 하고 싶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공감이 간다면 한번 진지하게 학습의 방향을 바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게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할 학습의 양이 있습니다. 천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3배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1시간 정도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장기 기억화시키려면 그 3배인 3시간의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없으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학과 영어를 각각 1시간씩 수업을 들었다면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총 6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가고 기타 등등 6시간의 시간을 확보하기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 시간표를 만들어 각 과목별 학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게임할 시간, 유튜브 볼 시간, 웹툰, 드라마 등등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포기 못 하신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신 적당히 하시고 수능 적당히 쳐서 대학 등급을 낮추면 됩니다. 둘째, 수학은 타 과목에 비해 개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념만으로도 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와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를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직접 풀어보며 느낌을 간직해야 합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질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긴다면 답안지를 보지 마세요. 친구나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키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없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공식을 잘못 썼는지 등에 대한 원인을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저 답안지를 보거나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풀이를 통째로 듣거나 답안지를 보게 된다면 그 풀이를 본인 스스로 다시 풀어보며 풀이의 이유를 반드시 따져보며 정리해야만 합니다. 수학에서 왜냐고 하며 따지는 기법은 학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수로 틀린 문제를 제외하고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나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틀린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 문제의 핵심과 풀이의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여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게 한 번 더 풀어보는 오답노트는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넷째,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뭐니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는 쉬운 대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대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인드야말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초등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포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위의 4가지 방법은 가장 현실적이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켜본 바로는 단순하게 즐기며 긍정적으로 사람과 부대끼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성적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질문도 잘 하지 않고 혼자 독서실에 갇혀 지내는 학생들은 재수생이면 몰라도 재학생은 그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친구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어떻게든 부대끼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사실 제가 봤을 땐 100%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워낙 다양하고 여러가지 환경 요인들이 많아서 과거처럼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오히려 학습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감성적이고 여리며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한 개인 네트워크의 소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주변 환경을 구성해주는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숙식 제공과 학교, 학원만 보내주고 성적의 결과에 대해서는 잔소리만 하시는 단순한 학부모님들의 시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아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